또 중 하나인 구문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문론이란 그 낱말의 배열 순서, 배열에 관련된 것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문론 했을 때는 이런 낱말 배열, 단어 배열에 관련된 거거든요. 그래서 낱말을 이제 배열을 해서 우리가 구를 형성을 하고, 또 낱말을 배열해서 절을 형성을 하고, 낱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형성하는데, 이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규칙에 따라서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런 낱말을 가지고 배열하는 이런 규칙과 관련되는 이야기, 규칙과 관련되는 내용, 이러한 것들이 구문론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아까 구도 있고 낱말을 가지고 배열했을 때 구도 만들고요. 그리고 또 절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문장도 만든다고 했거든요. 여러분들 오늘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다 익숙하신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언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더 우리 언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리하는 시간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 여러분들 다 아는 내용인데 이제 어떤 건가 한번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구라고 했을 때는, 자,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가 어절, 기억나세요? 우리가 어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띄어쓰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늘이 푸르다 이렇게 되면 이 띄어쓰기, 이 어절이 몇 개인가요? 2개죠. 맞나요? 이 구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띄어쓰는 이 어절이 2개 이상 모여가지고 만들어진 거. 그렇지만 주어하고 수로 관계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이고 있는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아주 빨리 먹는다. 그럼 어절이 몇 개인가요? 네, 아주 하나, 빨리 하나, 먹는다 하나. 3개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 중에서 이 3개의 어절이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아주 빨리, 자, 이 부분은 먹는다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먹는데 어떻게 먹느냐? 아주 빨리 먹는다. 아주 빨리. 아주 빨리. 그래서 이 아주 빨리가 이제 구가 되는 거죠. 2개의 어절이 모여가지고 아주 빨리 이 부사구가 되는 거죠. 근데 이 아주 빨리 요것만 봤을 때 이거 2개는 이 주어하고 수로 관계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구라고 해요. 근데 왜 이게 어절이 모였을 때 이게 주어와 수로 관계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지느냐라고 하면 나중에 절과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자, 우리가 구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어절이 모였는데 주어하고 수로 관계가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거든요. 자, 그러면 이어서 절이 나오는 거죠. 자, 주어는 뭐냐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게 어절이 모여 있는데 이게 주어와 수로 관계가 있으면서 독립적으로는 사용이 안 되는데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들어가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서 얘가 나오고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은 이 근처에 있다.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 절이 되는 거죠. 자, 요것만 딱 봤을 때 2개의 지금 어절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다. 주어와 수로 관계를 갖죠. 그러면서 예, 도서관은 도서관인데 어떤 도서관이냐? 학생들이 공부하는 도서관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 2개가 이 주어와 수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렇게 수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와 절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 했어요. 그 다음에 절 했어요. 그러면 문장은 또 무엇일까요? 자, 문장. 우리가 문장이라고 했을 때는 이 문장이라는 것은 이 단어를 이제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이제 조직을 하고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뭐 언어에서 이 어떤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는 거예요. 다시 이제 이 구문론에서 우리가 그 의미론에서는 주로 다 얘기하는 게 단어가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구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뭘 가지고 이야기하냐면 문장이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결된 내용을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문장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주어와 서술어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주어가 생략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문장의 경우는 우리 순서가 있죠. 한국어에는 뭐 어떻게 되어 있는가요? 우리가 주어, 서술어를 쓰는지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쓰죠.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는 안 쓰죠.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학생이 그림을 그린다.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자, 이런 단어의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순서가 바뀌면 내용이 달라지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얘는 웃기는 아이들이 학교에 많이 있다. 이거는 웃기는 아이들이, 재미있는 아이들을 얘기한 거고, 두 번째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고 학교하고 순서를 바꾸면 웃기는 학교에 아이들이 많이 있다. 이거는 아주 이 말이 소통이 안 되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말의 순서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문장을 구성하는 문법 단위들을 아까 봤는데요. 자, 어절 한 번 더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절 그리고 구 그리고 절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어절은 어떻게 되나요? 문장 띄어쓰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구인 경우는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인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절인 경우는 하나 이상의 단어가 모였지만 이제 주어와 수어 관계를 가지면서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단어도 이야기를 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면요. 단어도 유형에 따라서, 그죠? 어떤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나누기를 했었거든요. 나누어서 살펴봤거든요.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도 이게 종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우리가 5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서술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부정문. 다 아시는 부분들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죠.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우리가 왜 이거 서술문, 의문문, 감탄문, 명령문, 부정문 이런 것들을 왜 이렇게 굳이 또 하느냐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영철이는 서술하는 문장은 이야기를 잘하는데 의문문에 관련돼서는 어려움이 있다라든지 또 영철이는 뭐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할 때 이 부정문 사용해서 부적절한 부사를 쓴다라든지 그래서 이 언어와 관련된 것들을 평가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조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언어에서 의사소통 부분에서 사용되는 분류 방식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술문입니다. 자, 서술문 가장 많이 쓰는 거죠. 또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렇게 단어를 익힌 다음에 쓸 수 있는 거죠. 서술문. 이것은 나무야. 나는 밥 먹고 싶어. 그래서 이런 문장의 끝에는 반드시 뭐가 오죠? 온점이 오죠. 문장 종결을 나타내는 기호들이 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문문입니다. 뭐 이거는 뭔가요? 이 답을 요구할 때 그리고 종결 할 때 문장의 끝에는 뭐 이 물음표를 사용해야 되겠죠. 자, 그냥 감탄문, 감정을 나타내고 뭐 이렇게 신난다 또는 어떤 뭐 요구를 할 때 이런 감탄문을 사용하게 되죠. 너 오늘까지야 라든지 그러면서 문장의 끝에 느낌표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명령할 때도 하시오 뭐 이렇게 할 때도 어떤가요? 느낌표를 사용하게 되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부정문입니다. 네, 어떤 것을 부정할 때 쓰이는 거죠. 지금 얘가 나오는 거 이제 얘가 나오고 있죠. 뭐 아이들이 이제 초반에 이야기하는 거 뭐 주로 부정문 얘기할 때 그냥 안자를 먼저 애들이 막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밥 안 먹어, 안 학교 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 뭐 학교 가기 싫어 이렇게 발달돼 가는 거죠. 언어 발달상 보면은요. 그래서 그런 부정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주어하고 문장에서 주어하고 서술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따라서 단문과 복문으로 나눕니다. 단문과 복문. 자, 그러면 이 단문과 복문으로 나누고요. 다시 복문이라고 하면 문장이 두 개라는 거거든요. 그죠? 그 주어와 수어 관계가 두 개가 들어있다라는 거거든요. 두 개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먼저 단문, 그러니까 복문. 자, 복문은 다시 내포문과 접속문으로 나누어집니다. 단문은 뭐 간단하겠죠. 단문, 혼문장이라고 하고요. 이것은 문장 내에서 주어하고 동사가 각각 하나씩 있는 거. 뭐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가 보고 싶다. 그죠? 이런 경우 혼문장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복문장, 겹문장입니다. 이제 이게 그 어린이들이 그 언어를 발달해 갈 때 뭐 문장을 쓰게 되고 이제 그 다음 또 쓰는 게 접속문 이제를 쓰는 거죠. 문장을 나란하게 연결하는 거예요. 나는 운동을 하고 밥을 먹는다. 예, 조금 더 발달하면 나는 컴퓨터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 그래서 여기서 나는 컴퓨터를 한다, 밥을 먹는다 라는 두 문장이 연결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두 문장이 나란히 연결된 것을 우리가 복문 중에서 접속문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에 내포문입니다. 자, 내포문의 경우는 이제 하나의 문장이 아까 우리 절을 이야기했었죠. 이 절의 형태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게 내포문이 되죠. 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러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됐다는지 이 내용이 종결이 안 되죠. 문장이 마무리가 안 돼요. 그냥 그래서 이거는 절이 되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물건을 샀다. 까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이 부분이 내포문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거를 한번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이제 나와 있거든요.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을 한번 이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접속문과 그리고 내포문들을요. 자, 요거 여러분들 익숙하신 분도 친숙하신 분도 있을 건데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접속문 두 개의 문장이 나란히 연결되는 거죠. 자, 이게 나는 밥을 먹고 책을 본다.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나는 컴퓨터를 하면서 밥을 먹는다. 동시동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대립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접속문의 경우 너를 좋아하지만 사랑하지는 않아 라든지.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접속문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는 부분이 내포문이죠. 자, 내포문. 자, 명사절인 경우이죠. 너가 행복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너가 왔다는 것은 참 기쁜 일이야.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또 부사절인 경우. 자, 그냥 이제 이야기할 때 사랑은 나에게 찾아왔다. 이렇게 얘기를 이제 간단하게 했는데 여기에 어떻게 해요? 절이 들어가서 이 내용을 좀 더 풍부하게 하고 있죠. 자, 어떻게 해요? 사랑이 나에게 찾아왔다. 근데 어떻게 찾아왔느냐? 말도 없이. 이게 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말도 없다. 절이 이게 말도 없이 해서 부사절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사랑은 말도 없이 나에게 찾아왔다. 그래서 이렇게 내포문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요?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단어의 배치, 배열 이런 것들과 관계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문이 발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 구문이 발달하는 것은 학령기 이전에 이제 대부분의 아동들이 이런 문장의 구성 원리를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게 막 책을 보고 막 공부를 한다 이게 아니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느냐면은요. 참스키가 이것을 보고 뭐라고 했느냐면은요. 저 인간에게는 이 언어 습득 장치가 있다 여기.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그 Language Acquisition Device라고 해서 LAD라고 이제 표현이 되는데요. 언어 습득 장치가 있어서 이 그 문화 속에서 살다 보면 이런 언어들을 배워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언어 발달에 관해서는 학자들마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학자들마다 인간이 어떻게 이게 언어를 습득을 하고 또 발달시키는지 이 학자들마다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다음번에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시 이 구문이 발달하는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제 뭐 한 살 반에서 한 2살 정도가 되어 가면서 그 아이들이 이제 2개 낱말을 가지고 이제 문장으로 말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엄마 밥 또는 뭐 이모 안녕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3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3단어, 4단어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하진이 밥 싫어 빨리 집에 가 이렇게 해서 단어 수가 이제 막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문장도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이런 구문 산출 능력이 한 5살이나 6살 정도가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체계를 갖추고 이제 완성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런 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이런 문장이 어느 정도의 문장 길이를 쓰느냐 이런 것들이 또 언어 발달을 살펴보는데 또 그 기준치가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뭐 당연하게 이제 연령이 증가할수록 구문의 길이는 길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단문을 쓰다가 뭐 아빠 먹어 아빠 가자라고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는 뭐 복문을 쓰게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그 복문을 봤을 때 어떤가요? 이제 복문을 봤을 때도 그 형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단순한 형태에서 복잡한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이제 그 복문 중에서 또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뭐 밥 먹고 가요, 언니가 때려서 화나요 이런 접속문보다는 이제 내포문이 이게 발달을 하면서 이런 내포문 사용 이제 절이 들어가 있는 이런 내포문 사용을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내포문 중에서는 이 명사절이 제일 빨리 나온다는 거죠. 얘기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예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처럼 뭐 내가 행복하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이어서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우리가 또 아이들이 이야기할 때,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할 때 이 서술문을 먼저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서술문을 다 하죠. 뭐 언니가 좋아, 뭐 언니하고 가자라든지 언니하고 간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 서술문을 먼저 이야기를 잘 하게 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의문문을 사용하는 거죠. 어디가, 뭐야,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이렇게 의문문의 발달을 하게 되는데요. 이 의문문을 발달을 할 때도 의문사를 사용하는 데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엄마 저건 뭐야? 누구야? 이런 것들을 많이 쓰죠,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무엇, 그리고 누구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이 시간적인 것과 관련되는 언제라는 것이 늦게 출현이 되는 거죠. 아빠 언제 와? 엄마 언제 와? 그죠? 그래서 이런 언제라는 것이 뒤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많이 이야기되는 거죠. 이제 유아들이 이제 부정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안을 먼저 이야기 많이 하죠. 안 먹어, 안 해, 안 사랑해, 뭐 안 갈 거야, 뭐 그런 것 중에서는 이제 문법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안을 사용 안 해도 되는 부분
구문에다 사용하는 경우 부적절한 경우들도 나타나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적절하게 부정문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이라는 것, 이 못해 이런 것들보다는 뭐 안 해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이 사용을 하는 경향들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또 이 구문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의 배열, 배치 이런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 구문론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할 때는 주로 어떤 부분이 이야기될까요? 네, 그 문법적으로 부적합한 문장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아까 그 이야기하는 것처럼 아까 그 어떤 게 있었나요? 웃는 학교에 아이들이 많다라든지, 그죠? 이게 적절하지 않은,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그 문장 어순을 잘못 이야기를 하는 경우라든지, 또 문법적으로도 부족한 경우, 뭐 안 사랑해. 이거 문법적으로 부족한 거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든지, 또 이제 이 단순한 문장들만 계속 복문이라든지 복문의 발달도 우리가 구문 발달에서도 보면 이 복문으로 발달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접속문이나 내포문 사용들이 있어야 되는데 계속 이 단순한 문장만 계속 사용한다. 이 유아가 이제 계속 단순한 문장만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런 접속문이나 내포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이 지금 구문론에서 좀 어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구문론적인 이런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지 이제 논문을 찾기도 하기도 하고 또 책을 찾아보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책을 찾을 때 어떤가요? 구문론적인 어려움을 가진 학습자를 위해서라든지 이제 검색어를 친다라고 할 때 구문론의 어려움을 가진 학습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정보들을 가질 수가 있겠죠.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또 이제 또 문장의 어순 또 사용이 잘 안 되는 유아인 경우 또 구문론에 어려움이 있구나. 그렇다면 문장 어순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자료를 정보를 찾기도 하고요. 또는 구문론적 발달이 느린 학습자를 검색어를 해서 어떤 정보를 찾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문론에 어려움이 있다. 또 의미론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해낼 수가 있다면 또 분석해낸 내용들을 읽을 수 있다면 훨씬 더 학습자들을 지도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시에서는요. 우리가 구문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언어의 5가지 구성 요소. 의문론, 또 형태론, 의미론, 구문론, 화용론 이 5가지 중에서 우리가 함께 4가지를 살펴봤거든요. 4가지를 여태까지 살펴보고요. 이제 3차 시에서는 이제 이 말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단어의 배치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이제는 말을 어떻게 쓰느냐와 관련된 화용론에 관련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2차 시 여기서 마치고 다시 3차 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